8번 빨리 하세요. 또 질문 있으면. 3시간이요? 연습 문제 맞죠? 다 연습 문제 2단원만 해도 3시간이면 될 것 같은데. 머리가 돌아버린다고? 상처 이렇게 도는 따라가야 돼. 갑자기 정권 바뀌어서 기아 내년 수능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럴 그럴 리 없겠지. 그건 그럴 리 없겠지. 갑자기 내년에 면접 많이 봐가지고 기아만 짠뜩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거는 가능할 수 있죠. 예. 자, 올해 과학고 애들은 조기 졸업 학생들 있잖아요. 그럼 조기 졸업하는 애들은 기아를 무조건 해야 되죠. 걔는 기백해야죠. 그래서 지금 면접 준비 때문에 기백하고 있는데 너네도 마찬가지야. 내년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물론 기아가 뭐 직접적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아직 말이 없기 때문에 재생들 때문에서라도 기아가 아예 안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서울대 면접 보려면 기아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소리를 들어갔으면 또 질문 없어요? 뭐 나의 생각이니까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자, 6번 먼저 볼까요? 자,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잘 봐요.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면체가 있거든요. 요 사면체 A, B, C, D가 있는데 요 A, B 길이는 6이고 그 다음 AC 길이는 8이고 그 다음 CD 길이는 4고 그래서 AB와 CD가 이루는 각 AB와 CD가 이루는 각이 30도로 나와 있어. 그랬을 때 요거랑 CD의 평행한 평면으로 자를 때 그럼 AB와 CD랑 평행한 평면으로 잘리면 그림이 어떤 모양일지 상상이 가니? 자, AB랑 CD랑 평행한 평면으로 잘린다. 그럼 그거 잘라보면 자, 여기 그림 이렇게 돼야 돼요. 요거랑 평행하게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요 평면에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점 모르니까 뭐 P, Q, R, S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그럼 얘가 이제 미지수로 먼저 놔야 되죠. 네, 빨리. 아, 목 아파. 그럼 P, Q, R, S 이렇게 놓을 건데 일단은 우리가 아는 게 없으니까 하나씩 길이를 잡아볼 거거든요. 자, 여기를 뭐로 잡아볼까요? 자, 여기 길이를 X로 한번 잡아볼게요. AP 길이를. 자, 그럼 PQ 길이는 얼마인가요? 자, 요 삼각형에서 봐보세요. 8일 때 4니까 X일 때 2분의 1 X죠. 오케이? 이해하나요? 내가 하는 말? 자,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봐보면 요 PS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자, 여기 길이가 지금 PC의 길이가 8-X죠. 맞아요? 그럼 8-X 대 얘는 8 대 6이지. 그럼 4분의 3이지. 그러니까 요 길이는 얼마야? 4분의 3의 8-X.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그렇지. 여기 이 삼각형 두 개의 넓이의 2배 하면 되죠. 이 삼각형 넓이의 2배 하면 되잖아. 여기가 지금 4분의 3의 8-X고 요 길이는 2분의 1 X잖아요. 그럼 거기 사이각이 뭐라고 나와 있었죠? AB랑 CD가 이루는 각이 3분의 6, 30도? 30도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얘랑 이루는 각도 30도죠. 그러니까 곱하기 뭐 하면 돼요? 사인 30도. 요거 몇 배? 2배. 요게 사각형의 넓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 넓이의 최대값 찾으라고 했으니까 요거 약분하시고 자, 2분의 3에 x 어디로 날아갔죠? x가 사라졌네요. x도 있어야 되죠. 그럼 2분의 3에 x에 8-x. 그럼 요거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죠? 4일 때죠? 그럼 집어넣으면 6 곱하기 4. 그 답은 24 이렇게 나오는 거죠. 쉽죠? 네. 뭔가 틀렸는데요? 뭐 틀렸는지 모르겠네요. 아, 사인 30도랑 2가 없어져야 되죠? 그럼 얘가 지금 4가 남으니까 16분인가요? 그럼 얘 다시 해보면 어떻게 되죠? 4 집어넣으니까 답은 3이네요. 네, 그 최대값 3입니다. 네. 이해했습니까? 정리해보시고 다 했나요? 민기? 안 했어요? 이제 아주 막 이게 다 기아 안 들어갈 줄 알고 안 했고 갑자기 들어간 게 2학기 들어가면 네. 네. 요게 좀 평행하잖아요. 요거랑 평행하잖아. 그러니까 둘이 이루는 각이 30도죠. 앞쪽에 공부하면 더 하기 싫었던 거 해야 돼. 그래서 나할 거야. 자, 지워도 되나요? 하루에 한 번씩 줄 거야. 무조건. 정석은 이번 주에 열심히 했어. 무조건. 근데 안 들렸어. 자, 8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가 있는데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런 정육면체가 있어. 이런 정육면체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A, B, C, D 그 다음에 E, F, G, H 이렇게 돼 있거든. 자, A, B의 중점을 P라 그랬어요. A, B의 중점 P라 그러고 그 다음에 F, G의 중점을 Q라 그랬어. 그랬을 때 이 PQ랑 이 PQ랑 CH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이 코사인 세타를 찾아라 라는 게 질문이죠. 얘네들은 지금 무슨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죠?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니까 얘네들을 만나게 그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만나게 그려주려면 어느 하나를 평행 이동해야 돼요. 그럼 CH라고 하는 거를 여기로 평행 이동 시켜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정육면체를 하나 더 그리라는 얘기죠. 내 말 이해하나요? 내 말 이해하나요? 그럼 CH를 요 H가 Q에 오게끔 해버리면 여기 어떤 점 하나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죠? 이해하죠? 그럼 얘랑 얘는 지금 서로 평행합니다.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CH랑 PQ가 이루는 각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걸 코사인 값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의 우리가 코사인 값을 구하면 돼요. 그럼 길이들을 찾으면 되거든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2로 나와 있으니까 잘 생각해봐요. 이 PQ 길이는 얼마겠어요? 이 PQ 길이는 얼마일까요? 여기 중점들 연결해 보면 PQ 길이가 얼마죠? 여기 이렇게 되니까 루트 6이야? 얘가 지금 1이고 여기 길이가 2잖아. 그러면 1, 1, 4니까 루트 6이죠. PQ 길이가. 됐어? 그 다음에 요 Q, 그냥 얘를 뭐라고 쓸까? HC라는 거를 뭐 QR 이렇게 써볼까? 그럼 HC랑 QR의 길이가 같으니까 요 QR의 길이는 2루트 2죠. 이해했어요? 요 정사각형에서 대각선의 길이니까. 맞나요? 그 다음에 요 PR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얘 지금 1, 2, 1이죠. 얼마예요? 길이가? 9, 1이니까 루트 10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여기 사이각을 세타라고 했으니까 세변의 길이 알면 제2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10은 6, 8 빼기 2 곱하기 루트 6 곱하기 2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세타에서 코사인 세타를 찾을 수 있죠. 그럼 넘기면 마이너스 4고요. 얘 이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루트 2 계산해버리니까 2니까 8 루트 3 이렇게 되나요? 여기 마이너스 없어지고 그럼 얘는 뭐가 남는 거죠? 2 루트 3분의 1 여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유리화 시키면 6분의 루트 3이 나오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간단하죠? 우리가 제2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 이루는 각들을 구하는 문제들이 연수 문제 안에 몇 개 더 있어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혹시? 어려운 게 좀 더 있는데. 서영이 다 했어요? 망했다고요? 아, 좀 남았다고? 할 수 있겠어? 답지도 없잖아, 근데. 자, 8단원 그러면 더 질문 있으면 해도 돼. 민주 더 질문 있어요? 없으면 8단원 질문. 팔단원 질문? 8단원이요? 네. 6번이 좀 애매해 보이는데요? 6번이 어려워 보인다고? 아 7번이요. 7번? 네. 6번이야, 7번이야? 네 7번이요. 자, 6번, 7번 한번 봐봐. 6번, 7번 보면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정사형이라는 게 뭐였냐면 지금 원기둥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원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원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밑면으로의 정사형의 넓이 빨리 와. 밑면으로 정사형의 넓이가 뭐냐요? 자, 얘를 이제 밑면으로 정사형 시킬 거거든. 그러면 위에 이제 태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원기둥은 정사형 하는데 어느 면이 정사형 되는지랑 같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거든. 잘 생각해봐. 자, 이게 원기둥이야. 그럼 여기다 빛을 쐈어. 그 그림자의 넓이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야. 그럼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 그러면은 실제로는 여기 면이 요 밑으로 정사형 될 거거든. 이해하니? 그리고 여기 위에서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사각형 있죠. 요런 사각형. 맞아요? 요 사각형이 정사형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부분이 여기 정사형 되겠죠. 이해하나요? 그래서 여기 부분만 우리가 정사형 되는 거를 이용해서 넓이를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실제로
정사형이 되는 부분이 어딘지를 찾자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다 2로 나와 있으니까 얘의 넓이는 2파이죠. 4파이의 절반이니까. 그 다음 얘는 지금 길이가 얼마냐면 얘가 4고 요 길이가 10이죠. 그러니까 여기 40이죠. 여기도 2파이예요. 알겠어요? 근데 그냥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밑면과 이루는 각이 각각의 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게 지금 60도의 각을 이루면서 있잖아요. 얘가 60도예요. 얘가 지금 여기가 60도죠. 오케이? 자, 그럼 얘가 60도기 때문에 요 40은 코사인 60을 곱해서 20으로 바뀔 거예요. 이해하죠? 근데 얘는 이루는 각이 얼마예요? 자, 요게 60도잖아요. 그럼 여기는 직각이죠. 여기 얼마죠? 30도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루는 각이 30도기 때문에 2분의 코사인 30도인 2분의 루트 3을 곱해야 돼서 루트 3파이로 정사형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여기가 지금 60도거든요. 이거랑 지면과 이루는 각이 60도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직각이죠.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지금 얘가 직각이고 그럼 여기 60도니까 여기도 30도죠. 그러니까 얘도 루트 3파이로 정사형 되겠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것들의 합 20 플러스 2루트 3파이가 답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정사형되는 부분이 어딘지를 찾으라는 게 질문입니다. 이해하나요? 그러니까 이루는 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7번도 마찬가지인데요. 7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구가 이렇게 반구가 이렇게 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정사형되면 정사형이 되는 넓이를 구하라는 게 문제인데 이게 60도의 각으로 들어 올려져 있잖아요. 60도의 각으로 들어 올려져 있으니까 실제로 정사형되는 부분을 잘 보면 얘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위에서 이제 빛이 왔어. 그럼 위에서 봤을 때 그림자의 넓이가 뭐가 되냐는 거잖아. 근데 이 지름이 있는데 여기 부분은 그냥 그대로 내려와요. 이해하니? 여기 부분은 그대로 내려오겠지.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지면과 이루는 각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얘는 좀 줄어들 거라고. 알겠어?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6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넓이는 지금 18파이예요. 그러니까 18파이는 그대로 정사형 되는 거고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60도만큼 들여져 올려져 있으니까 요 18파이에다 뭐 곱해야 돼요? 코사인 60도를 곱한 것만큼으로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 60 곱하면 9파이잖아요? 그래서 요만큼으로 줄어들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사형된 영역의 넓이는 27파이가 답인 겁니다. 이해하나요? 어렵지 않죠? 정사형도 사실 한 번씩만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텐데 미적분이랑 사실 기하랑 수능을 선택하는 과목을 처음에는 선생님 뭐라고 생각했냐면 당연히 미적분 하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책이 나온 것들을 보니까 정석책만 비교해 봤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맨 뒷단원이 빠져 있잖아요. 사실은 실제 수능에서는 기하에서 어려운 거는 사실 공간 벡터 방정식이었거든. 근데 공간 벡터 방정식은 심지어 정석에도 안 들어가 있고요. 공간 벡터의 내적도 정석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정석에선 있지만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그럼 실제로 단원이 9단원밖에 안 돼. 근데 미적분 몇 단원이야? 10 몇 단원이야? 22단원 아니야? 21단원 아니야? 19단원이야? 그러니까 10단원이나 많고 굉장히 많이 응용될 수 있는 건 미적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봤을 때는 기하를 선택하는 애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 확통은 선택 불가능이고 이과는 기하랑 미적분 중에 선택을 하나 하라고 하면 기하를 선택하는 애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은근히. 네, 니네 밑에 학년 애들. 그럼 무조건 미적분을 선택한다고 보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기하가 미적분보다 인원수가요? 그렇죠. 인원수가 적겠죠, 보통은. 왜냐하면 미적분을 공부하는 게 더 수월하다고 착각할 테니까. 그러다 또 밑에 학년은 내가 보기엔 다시 원상태로 들어갈 거예요. 자, 공간좌표인데요. 자, 공간좌표 마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 질문 받을게요. 미적분 어렵지 않아요? 연습문제 어려울 텐데. 공간좌표 보시면 우리가 그 수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수직선이 서로 두 개가 교차돼서 만나는 게 이게 좌표평면이었죠. 여기를 x축, y축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수직선 세 개를 서로 수직하게 교차되게 놔보세요. 이렇게. 그럼 어디가 x축일까요? 자, 요게 무슨 축일까요? 요게 x축이에요. 알겠어요? 자, 요게 뭘까요? 요게 y축이에요.
그다음 요걸 Z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뭐 1, 2, 3이라고 하면 X축 원점으로부터 여기 방향으로 1만큼, 여기 방향으로 2만큼, 그 다음에 요 위쪽 방향으로 3만큼 가가지고 찍힌 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공간 좌표는 X, Y, Z 좌표가 있는데 얘를 X축, Y축, Z축이라고 부르고 양의 방향, 양의 방향, 양의 방향 쪽이다. 요것만 알면 나머지 것들은 평면 좌표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얘네들을 우리가 좌표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제일 처음에 배우는 거는 요 수직선상에서 좌표 표면에서 제일 처음에 배웠었던 게 뭐예요? 그렇지. A, B라는 어떤 두 점이 있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배웠죠. 요 좌표 공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두 점이 있어요. 요 P라는 점이 X1, Y1, Z1, 자 Q라는 점이 X2, Y2, Z2야.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게 1번이에요. 이 거리 공식이 뭐였죠? 이 PQ 사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어떻게 됐죠? 루트에 뭐가 됐죠? X2 빼기 X1의 제곱. 저기랑 똑같아. 좌표 표면이랑. Y2 빼기 Y1의 제곱. 그 다음 Z2 빼기 Z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좌표 공간에서의 이런 걸 좌표 공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좌표 공간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식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 X축이 있는 점이다. 그럼 얘를 뭐라고 놨었죠? 좌표 표면에서? 여기 볼래요? 서영아 여기 봐줄래요? 좌표 표면에서의 X축이 있는 점은 뭐라고 놨었죠? A, 이렇게 놨잖아요. Y좌표를 0으로. 그럼 만약에 이 좌표 공간에서의 X축이 있는 점은 뭐라고 놔야 돼요? A, 0,0. YZ 좌표가 다 0이 된 거죠. 그럼 만약에 XY 평면이 있는 점이다라고 하면 뭐라고 놔야 되죠? XY 평면. 그래서 A, B, 0. 그러니까 Z 좌표를 0으로 두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뭐 이 하나로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만 보면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해볼게요. 자, A가 1, -1, 1. 그 다음 B가 2, 1, -4. C가 0, -1, 6. 요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XY 평면 위에 P라는 점을 한번 구해보아라. 이게 질문이야. 그럼 P를 뭐라고 두자고요? A, 0,0으로 두자는 거죠. 그럼 P랑 PB랑 PC랑 다 같도록 하는 A를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P의 길이는 얼마죠? 얼마요? A-1의 제곱 플러스 2.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루트 안 씌울게요. 여기는 얼마죠? A-2의 제곱 플러스 얼마? 17. 그 다음에 A 제곱 플러스 얼마? 37. 오케이?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서 A를 찾아야 되죠? 요 두 개의 식에서 A를 찾을 거예요. 그럼 A가 얼마인가요? -2랑 -4A니까 넘어오면은 2A죠. 맞아요? XY 평면인데 왜? 잘못 났네요. A, B. 다시 해야겠네요. 다시 XY 평면이 있는 점이니까 A, B 0으로 놔야 돼요. 그러면은 A-1의 제곱, B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은 A-2의 제곱, B-1의 제곱 16은 A 제곱, B-1의 제곱 플러스 36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그럼 요거 두 개 연립해야겠네요. 여기 두 개 연립해보면 -4A가 넘어오니까 몇 A죠? 2A. 그다음 얘는 몇 B? 4B. 그 다음에 1, 1, 1, 3. 얘 5, 21 넘어오면 마이너스 17? 맞냐? 3, 이거 3이잖아. 1, 1, 1, 3이고 21인데 18?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그럼 2로 나눠보면 A 플러스 2B 마이너스 9는 0 하나 나오고 요 둘이 연립해야죠. 그럼 얘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몇 B? 마이너스 4B. 맞아? 그 다음에는 4, 1, 21. 얘는 37. 넘어오면 얼마냐? 마이너스 16. 그럼 마이너스 4로 약분해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4는 0. 오케이? 그럼 A 대신에 뭐 집어넣어? 9 마이너스 2B 집어넣으면 B는 얼마? 13. A는 얼마? 마이너스 17. 오케이? 그 내가 구하고자 하는 좌표가 마이너스 17, 13,0이라는 걸 찾을 수 있겠죠? 뭐 단순한 계산이니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자, A가 3, 4, 5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요. 6, 8, 10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XY 평면 위를 움직이는 어떤 P라는 점이 있어요. 요 XY 평면을 움직이는 P라는 점에 대해서 요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것도 많이 했죠. 이것도 많이 했죠. 이거의 최소값. 근데 이거는 어떤 거에서 했었었냐면 요 수직선 상위를 움직이는 P에 대해서 이 수직선에 대해서 같은 쪽에 있을 때 맞아? 같은 쪽에 있을 때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의 최소값은 요 한 점을 요 직선 L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서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P라는 점을 잡아서 그때 최단 거리를 구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XY 평면에 대해서 Z좌표가 둘 다 양수죠. 그러니까 같은 쪽에 있다라는 거죠. A와 B가. 그럼 내가 뭐 할 거냐면 요 한 점을 대칭 이동할 거예요. A'이라고. 그럼 내가 A라는 점을 얘들아 잘 봐봐. 재밌지 않니? A라는 점을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뭐가 나와? 그렇지. XY 좌표는 똑같고 뭐만 변해? Z 좌표만 변하는 거지. 맞아? 그랬을 때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된다고. 알겠어? 그럼 답은 얼마야? 3의 제곱, 4의 제곱, 그 다음 15의 제곱. 이게 답이지. 맞아? 그럼 얼마야? 9, 16, 25잖아. 225잖아. 250이잖아. 그럼 얼마야? 5 루트 10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네, 이게 답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요 AB가 잘 봐. AB가 요 XY 평면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라는 것도 질문이야. 그럼 이 이루는 예각은 어떻게 구할까? 자, 1번 문제 했고, 자, 두 번째는 요 AB와 요 XY가 이루는 각, XY 평면이 이루는 각.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요 선분의 길이는 지금 얼마냐면, 요 선분의 길이를 먼저 구해볼까요?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이니까 5루트 10이죠. 맞습니까? 이거랑 똑같죠?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아, 그러네. 틀렸네. 그럼 루트 얼마지? 루트 50이니까 5루트인가요?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그럼 얘네들을 요 A와 B라고 하는 거를 요 XY 평면위에 정사형해 보세요. A', B'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요 길이가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거에 XY 평면으로의 정사형은 뭐가 되죠? Z좌표만 0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3, 4, 0. 맞아? B라는 점의 XY 위로의 정사형은 6, 8, 10. 그럼 요 두 점 사이 거리는 얼마? 5지. 맞아? 그럼 요 A, B에다가 뭐 곱해야 돼? 코사인 45도를 곱해야지만 요게 나오는 거지. 맞아? 5루트에다 루트 2분을 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45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내 말 이해하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몇 가지 예제를 한번 들어봤는데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뭐죠? 수학 하에서? 그 다음에 어떤 거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자, x1, y1, z1 요 점이랑 그 다음에 x2, y2, z2 요런 점이 있는데 요 점들의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배우고 그 다음 뭐 배웠어요? 그렇지, 내분점에 대해서 배웠죠.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맞아? 그럼 내분하는 점 우리가 P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구하죠? 내분점 어떻게 돼? m 플러스 n분의 a. m, x2 플러스 nx1. 그 다음에 m 플러스 n분의 mi2 플러스 ni1. 그러니까 얘는 사실 내가 수학하에 하면서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Z좌표도 똑같이 내분점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복습 삼아 하는 겁니다. m 대 n의 외분점. 우리가 Q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구했죠? n-n분의 mx2-nx1 그 다음에 y좌표도 z좌표도 똑같이. 자, 세 번째는 중점. 요 중점을 m이라고 한다면 중점 어떻게 구했죠? 2분의 x1 플러스 x2 2분의 y1 플러스 y2 2분의 z1 플러스 z2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만약에 C라는 점이 있어요. x3, y3, z3 그럼 좌표 공간에서도 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점을 구할 수 있거든요. 무게중심점은 3분의 x1, x2, x3. 그러니까 x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되고 y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되고 z좌표도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관련된 문제들을 하나 한번 볼게요. 이해했죠? 우리가 다 배운 거를 그냥 문제만 z좌표만 추가해서 푸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원점은 0, 0, 0이고, 자, A라는 점이 1, 2이고, 그 다음 B라는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면 OA랑, 자, OB를 두 변으로 하는 요 평행사변형의 나머지 한 점을 C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뭐 구하라 그랬냐면, 요 대각선 OC의 길이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좌표 공간에서 평행사 변형을 그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냥 대충 그리면 돼요. 대충 그려서 여기를 O, A, B, C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평행사 변형의 성질이 뭐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 수학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었죠? 평행사 변형을 풀었을 때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고 안 풀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풀었죠? 평행사 변형의 성질? 네. 평행사 변형의 성질 중에 아는 게 뭐가 있죠? 대각선들이 서로 그렇지 서로 이등분한다는 걸 이용했죠. 그러면 자 여기 지금 O랑 A랑 B의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요 OB의 중점하고 요 AC의 중점이 서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C의 좌표를 찾을 거예요. 그럼 C의 좌표를 모르니까 A, B, C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세요. 그럼 C의 좌표 이렇게 나보면 요 중점을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거거든. 자, OB의 중점이 얼마야? OB의 중점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2분의 1. 요게 또 뭐가 돼야 된다고? AC의 중점이랑 같아야 한다고. AC의 중점이 얼마인데?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2, 2분의 C 플러스 이렇게 나오지? 그럼 A가 얼마야? 마이너스 2, B는 얼마야? 마이너스 4, C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C의 좌표를 찾았잖아요. C의 좌표를 찾았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뭔가 틀린 것 같은데 답이 하나도 안 맞지? 뭐가 틀렸을까? OA랑 OB를 이웃하는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 변형이구나. 잘못했어요. 다시 OA랑 OB를 이웃하는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 변형이니까 OA가 여기면 OB가 0이고 여기가 C가 돼야 돼요. 알겠어? 그럼 다시 A와 B의 중점이면 요들의 중점이 얼마야? M이라고 하는 거는 0,2분의 3인가요? 그럼 이게 OC의 중점이랑 같아야 되죠? 그래서 A가 뭐가 되죠? A, B, C라고 했는데 A가 뭐가 되는 거죠? 0, B도 0, C는 뭐가 돼? 3 이렇게 나와야겠네요. 그럼 OC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원점과 요 점까지의 거리를 구해줘야 되니까 답은 그냥 3인 거죠. 이해했습니까? 예, 간단한 문제를 더 어렵게 풀어버렸네요. 이해하시나요? 자, 저기 봐봐. 그 5번 문제 한번 봐볼래? 109페이지 5번 문제 봐보면 원점이 5인 좌표 공간에서 요 정사면체를 만들 건데 자, 좌표 공간을 한번 그려봤어. 얘는 원점이래. 근데 OAB라고 하는 삼각형은 XY 평면이 있대요. OAB라고 하는 삼각형은 요 XY 평면이 있고 그 다음 A의 좌표는 6,0,0이며 요 B의 Y 좌표와 C의 Z 좌표는 모두 다 양수래요. 이런 정사면체가 문제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랬을 때 내가 뭐 찾으라는 게 지문이면 결국은 C의 좌표를 찾으라는 게 지문이거든요.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정사면체예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6이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잘 봐. 이 정사면체 성질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요 C에서 내린 수선의 발은 밑면에 뭐에 떨어지는 거죠? 무게중심에 떨어지는 거죠. 그럼 내가 뭐부터 찾을 거냐면 요 B의 좌표부터 하나씩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무게중심에 떨어졌으니까. 그럼 요 길이는 3이죠. 맞아요? 여기 봐. 그럼 요 높이는 얼마예요? 3루트 아니죠. 2분은 3루트 3이죠. 이해했어요? 그럼 B의 좌표가 얼마인가요? 3루트 3,0 이렇게 나오죠. 그럼 H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얘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죠. 요 H라고 하는 거는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여기 길이가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루트 3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 루트 3,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 C의 좌표는 요 H랑 XY 좌표는 동일한데 요 Z 좌표만 추가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면체의 높이는 뭐였어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면체의 높이 3분의 루트 6A였죠. 맞아요? 한 변의 길이가 6이니까 뭐가 돼야 돼요? 2 루트 6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렇게 우리가 Z좌표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이해해요? 자, 봐봐. 자, 이번에는 구의 방정식인데, 사실 1과 9의 정의는 똑같거든요.
자, 원의 방정식의 정의가 뭐였었죠?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있는 점들의 자치인데 그 한 점이 다 평면이 있을 때 얘기한 거고요. 공간상의 한 점에서 같은 거리 있는 점들의 자치를 우리가 구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요 C라는 점의 중심을 A, B, C라고 해보고 요 CP 길이가 다 R로 일정한 점들의 자치를 구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거죠. 그럼 요 정의에 따라서 계산만 한번 해볼게요. 자, 자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얘를 XYZ라고 한다면 요 CP 사이 거리는 X-A제곱, Y-B의 제곱, Z-C의 제곱이 R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게 바로 구의 방정식의 표준형이에요. 그럼 얘를 우리가 다 전개해 보시면 X제곱, Y제곱, Z제곱, 마이너스 2X지만 그냥 AX, BY, 그 다음에 CZ, 나머지 상수 D 이렇게 놔버리면 요게 구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4개의 점의 좌표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구의 방정식을 일반형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구인데요. 이 구의 정의 아는 게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O라는 점에 하나 원점이 있고요. 자, A라는 점은 P라는 점은 2, 0, 0이에요. 자, P라는 점은 2, 0, 0. 그 다음에 Q는 1, 1, 0. Q는 1, 1, 0. 그 다음에 R은 2, 3, 마이너스 1.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 4점을 지나는 구의 방정식과 이 4점을 지나는 구와 XY 평면의 교선, 요 교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아라. 이게 질문이에요. 자,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볼게요. 그럼 방금 우리가 일반형에다가 4점을 집어넣으면 원하는 구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X제곱, Y제곱, Z제곱. 그 다음 뭐 써? A, B, C, 그 다음 D. 여기에다 이제 저 4점을 집어넣어서 찾을 건데 0, 0, 0 집어넣으면 D 값이 뭐가 되죠? D 값이 0이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P라는 점을 집어넣으면 뭘 알 수 있죠? A가 얼마라는 거를?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1, 1, 0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1, 1, 2. 그 다음에 1, 그럼 마이너스 2. 여기 B. 그 다음에 이게 0이죠. 맞아요? 그럼 B는 얼마? 0이라는 걸 또 알 수 있네요. 그럼 2, 3,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까요? 4, 9, 1. 그 다음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 B 0. C는 마이너스 C는 0. 그럼 C 값은 뭐가 되는 거죠? 10이 나오겠네요. 그럼 얘를 이용해서 다시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C도 우리가 10이라는 걸 알았고 B가 0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쓸데없이 계산한 식은 다 지워버리고 다시 구의 방정식을 써보면 X제곱, Y제곱, Z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 뭐가 돼? 10Z는 0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구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이 구랑 XY 평면과의 교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XY 평면과의 교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Z좌표에다가 다 뭐 넣어줘야 될까요? 0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럼 Z에다 0을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2X는 0 나오죠? 그래서 그게 이 1번 구와 XY 평면과의 교선의 방정식이 된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교선의 방정식이란 이런 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잘 봐. 이렇게만 쓰면 더 이상 원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좌표 평면에서 얘기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중심이 1,0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써져 있으면 얘는 Z좌표가 어떤 값을 다 가질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Z가 0이라는 걸 반드시 써줘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네. 그럼 이게 만약에 Z가 0이 없다라면 내가 Z좌표는 어떤 거나 다 가질 수 있다 그랬잖아. 그렇지. 얘는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중심이 1,0이면서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에 이런 거를 다 가지는 Z좌표가 무한한 이 무한 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하나요? 네. 그래서 Z가 0이고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답을 쓸 때도 잘 봐. 일단 요거에서 만약에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래. 그럼 중심의 좌표를 뭐라고 써줘야 돼? 1, 0,0이라고 꼭 써줘야 돼. 반지름이 1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까? 미친 불리하고 왜? 수학 수학하. 자, 반지름이 길이가 6이고 Z좌표가 양수인 9가 하나 있는데 요거랑 XY 좌표의 교선이 XY 평면과의 교선의 방정식이 이번엔 교선이 주어졌어요. y 플러스 2의 제곱은 20으로 주어졌을 때 요 P라는 점 5,4,7에서
그 구에 그은 접선, 접점을 t라고 했거든. 요 pt 길이를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문제가 원래는 두 개로 나뉘어져 있던 거를 하나로 합친 겁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원래 어떤 구가 있는데 xy 평면과의 교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는 그 구를 현수야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처음에? 자, 그 구의 중심의 좌표는 뭐가 되죠 그러면? 다시 어떤 구가 있는데 xy 평면과의 교선의 방정식이 얘래요. 그럼 그 원래 구의 중심의 좌표는 뭐가 되죠? 1,-1 일단 같겠죠.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구를 c라고 한다면 얘는 x-1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 z좌표의 중심은 양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z-a 제곱은 반지름의 길이의 6으로 주어졌잖아요. 36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xy 평면과의 교선의 방식이 이거로 나와 있으니까 z에다 아까 뭐 집어넣는다고요? 0을 집어넣어서 나온 값이 요게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a가 뭐가 된다는 거야? 요게 z에다 0 집어넣어서 넘겨서 이게 되려면 a가 4가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구의 방정식이 먼저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해하나요?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잘 봐. 졸리니까 덥지? 1, -2, 4 요게 이제 중심인데 자 5, 4, 7이라는 걸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16, 36 이미 36보다 크니까 5, 4, 7이라고 하는 요 P라는 점은 요 9 밖에 있는 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요 9 밖에 있는 점에서 요 9의 근 접점, 9의 접선을 되게 많이 그을 수 있잖아요? 9에 되게 많은 접선을 그을 수 있는데 그중 어느 하나의 접점을 T라고 한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접선이니까 여기가 수직하죠? 그때 요 PT 길이를 구하래요. 그럼 느낌 오죠? 반지는 뭐였어요? 6. 맞아요? 그럼 요 길이 구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되죠? 그럼 여기 지금 뭐 C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요 PC 길이는 얼마인가요? 4의 제곱, 6의 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 그럼 25랑 31이니까 61. 루트 61이죠.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PT 길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61에서 36 빼주니까 얼마요? 5가 나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9 밖에 있는 한 점에서 9에 이르는 접점까지, 9에 이르는 접점까지 이르는 거리도 구해봤어요.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A라는 점이 -2, 0, 0. 그 다음 B라는 점이 A, 0, 0. 자, 요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B가 2대 1인 점의 자치를 구하래요. 자, 자치 방정식이 사실 수학에서 제일 많이 나왔죠. 자,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요 두 점으로부터 거리 B가 2대 1인 점들의 자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치 방정식을 구할 때는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모르는 점을 XYZ라고 먼저 두시죠. XYZ로 놨습니까? 그럼 PA랑 요 PB 길이가 PA가 PA 대 PB 길이가 뭐가 된다고? 2대 1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4배의 PB 길이의 제곱이 PE 길이 제곱이 되는 거죠. 얘를 이용해서 XYZ의 자치 방정식을 구해볼게요. 그럼 PB 길이 제곱은 뭐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니까 x-a 제곱, y 제곱, z 제곱. 루트는 필요 없어요. P는 요거죠? 그러면 x-2a의 제곱, y 제곱, z 제곱. 얘를 이제 정리한 게 답이거든요. 그럼 전부 다 전개해서 좌변으로 넘겨볼게요. 그럼 x 제곱인데 4x 제곱이니까 3x 제곱이고요. 얘 4ax가 넘어오는데 -8이 있으니까 얼마예요? -12ax. 그 다음에 4a 제곱은 사라지네요. 그럼 3i 제곱, 3z 제곱은 빵 이렇게 나오죠. 그럼 내가 3으로 다 바꾸나니까 x제곱 4ax, y제곱, z제곱은 또 빵. 그러면 x-2의 제곱, y제곱, z제곱은 4a제곱이라는 이런 구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문제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게 사실 뭘 말하는 거죠? 그죠? 아폴로니우스의 구의 방정식을 말하는 거예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건 뭐였죠? 두 점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구를 말했죠. 원을 말했죠. 그걸 구로 바꾼 것 뿐이거든요. 그럼 얘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얘가 지금 a, 0,0이 있어요. -2이고 얘가 a가 있는데, 요 두 점으로부터 거리 b가 2대 1이 되는 내분점. 자, 내분점은 얼마예요? 내분점 어디 지나야 돼요? 여기 원점 지나야 되네요, 하나는. 맞습니까? 그 다음에 2대 1이 또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되죠? 4a가 돼야 되나요? 그래서 6대 3에서 2대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그림이 좀 이상한데 여기가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여기 a라고 하면
요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한 여기가 4A예요. 얘 0이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지금 2대 1이고 얘가 2대 1이 되도록 하는 이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구해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름의 길이가 4A가 됐기 때문에 반지름이 2A가 돼서 4A 제곱이 된다고요. 지름의 양끝점이 0이랑 4A니까 중심이 2A, 0,0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굳이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아폴로니우스 구의 원의 아폴로니우스 구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죠. 이해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제는 이제 미적분과 연계되는 내용인데 자 x가 0부터 2분의 파이고요. 요 범위 내에서 요 p라는 점이 x, 0, 코사인 제곱이래요. 그 다음에 q의 좌표는 x, 1 빼기 사인 x, 0이거든.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움직여 생기는 곡면과 xy, yz, zx로 이루어진 도형의 부피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자, 근데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서 이렇게 생긴 어떤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가 있는데 요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기는 요 입체의 부피를 구하고 싶거든. 그럼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미적분에서 얘기를 안 했어. 뒤에를 안 했으니까. 그거 한 단어 안 했잖아. 어떻게 하냐면 자 요게 근데 x 값에 따라서 자 x는 x축의 평행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 요 생기는 단면이 요거로 나타내져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해하나요? 그럼 A, B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요 입체의 부피를 구하려면 요 단면적들이 계속 연속해서 합해져서 생기는 게 부피잖아요. 그래서 요 부피란 A부터 B까지 요 단면적들을 모두 다 더하면 돼요. 이게 입체의 부피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자,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자, 원래 우리가 정석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자, 이런 원기둥이 있어요. 원기둥이 있는데 자, 이거에 45도의 각으로 잘랐어요. 이렇게 생긴 깔창이 있죠. 이 깔창의 부피를 한번 구해보래요. 반지름은 A입니다. 여기가 45도고.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 입체의 부피를 구하려면 얘를 이제 그림을 확대해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얘를 X축, 얘를 Y축. 이렇게 생긴 민기가 신고 다니는 이런 깔창이 있어요. 이 깔창의 부피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원점이잖아요. 여기 X축으로 잡아버리면. 잘 봐. 그 원점에서 X만큼 떨어졌을 때 그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라보면 그때 생기는 요 단면적이 뭐죠 지금? 삼각형이죠. 근데 여기가 아까 몇 도라 그랬어요? 45도라 그랬죠. 그럼 얘가 무슨 삼각형이에요? 책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X이니까 여기 길이는 지금 반지름이 A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 길이는 얼마죠? 루트 A제곱 빼기 X제곱인가요? 맞습니까? 그럼 요 단면적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얘는 2분의 1에 요거 곱하기 요거죠. 근데 여기가 45도기 때문에 그냥 A제곱 빼기 X제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깔창의 부피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얘가 마이너스 A고 A잖아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요 단면적 2분의 1의 A제곱 빼기 X제곱을 정적분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요게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일반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다시 얘기하지만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세요. 그때 생기는 요 단면적을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구간에서의 정적분을 해보시면 내가 원하는 입체의 부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쟤를 이게 이제 부피 하면 끝이에요. 그럼 다 한 거예요. 잘 봐. 얘를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얘는 P의 좌표가 x, 0, 코사인 제곱 x인데 코사인 제곱 x의 그림을 사실 그리라는 건 여러분들이 모르죠. 모르잖아요. 코사인 제곱 x. 그럼 대충 그리세요. 0일 때 어딜 지나냐면 0,1이죠.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 0,0이죠. 그러니까 그림 대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모를 거예요. 대충 이렇게 나와요. 자, 얘는 x, 1 빼기 사인 x, 0은 z좌표는 다 0인데 1 빼기 사인 x의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도 사실 여러분들이 뭐 그림을 그리겠지만 0을 집어넣어버리면 1, 0, 0이고 2분의 파이 집어넣어버리면 0이 된다는 거 그냥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문제가 뭐였냐면 이 PQ를 지나는 직선이 움직여 생기는 곡선이래요. 자, 처음에는 P가 여기 있었고요. 맞습니까? 처음엔 Q가 여기 있었죠. 그럼 이 PQ를 지나는 그 곡선이 지나면서 생기는 요 곡면 이해하나요? 요 곡면과
요 XY 평면과 YZ 평면과 ZX 평면으로 둘러싸인 그 입체의 부피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지.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한다고? 여기가 지금 X좌표가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게 변하잖아. 그래서 X축에 뭐한 거로 자른다고? 요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다고. 그럼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요 단면이 요런 삼각형이지. 요게 내가 구하고 싶었던 요 단면적이라고. 알겠어요? 잘 봐. 그럼 얘가 지금 X만큼 떨어져 있을 때 요 높이는 지금 얼마예요? 코사인 제곱 X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의 코사인 제곱 X에 요게 지금 밑변의 길이죠. 그럼 밑변 길이는 또 뭐로 나와 있어요? 1 빼기 사인 X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구간은 0부터 2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입체의 부피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요 단면적을 적분해 버리시면 됩니다. 내 말 이해하나요? 자, 얘를 이제 적분하는 게 문제죠. 얘를 적분해야 되는데 그럼 일단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해 보시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2분의 1의 코사인 제곱 X고 그 다음 빼기 2분의 1의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X의 사인 X dx 이렇게 나오죠. 이해했습니까? 자 얘는 어떻게 적분했죠? 일단 코사인 제곱은 어떻게 적분했죠? 코사인 제곱을 어떻게 적분했죠? 뭘 이용해서? 반각공식 이용해서 적분했죠. 그럼 반각공식 쓰면 뭐였죠 얘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니까 4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죠. 그럼 4분의 1에 1을 적분하면 x고 코사인 2x 적분하면 뭐였어요? 2분의 1의 사인 2x였네요. 그러니까 얘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됐습니까? 자 얘는 어떻게 적분했죠? 오른쪽 거는? 저 치환. 코사인 x를 t로 치환했죠. 그럼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t 제곱 마이너스 dt 이렇게 나왔죠. 맞아요? 이해하나요? 그럼 요 마이너스를 요 앞으로 보내버리시고요. 그 다음 내가 치환했으니까 코사인 x를 t로 치환했을 때는 x가 0일 땐 t가 1이고요. x가 2분의 8이면 t가 0이에요. 그럼 여기 다시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네요. 왜냐면 0부터 1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는 t 제곱 dt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얘는 3분의 1이네요. 맞습니까? 그럼 이제 계산해 보시면 3분의 1인데 2분의 1 베이스니까 6분의 1이에요. 2분의 파이 집어넣어버리면 얘는 8분의 파이. 그 다음 여기 0 집어넣으면 0. 그래서 8분의 파이 빼기 6분의 1이 답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피를 이용해서 적분을 하는 거 또 아셔야 돼요. 자, 마지막 하나 보면 자 이런 구가 있어요. x, y, z 얘가 구인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요 A라는 점에서 6, 0, 0에서 저 구의 접선을 그리는데 이 접선의 자취는 1이래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요 구와 접선으로 둘러싸인 입체의 부피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자, 문제가 이해가 가나요? 자, 어떤 구가 있어요. 요 6, 0, 0에서 저 구의 접선들을 다 이렇게 그어봤어요. 그럼 구의 접선은 몇 개 그어져요? 무수히 많이 그어지죠? 그럼 이 접선들이 이루는 요 자치가 1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구와 접선으로 둘러싸인 입체의 부피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여기 부분의 부피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우리가 또 사실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어떤 개념이 하나 더 필요해요. 어떤 개념이 하나 더 필요하냐면 자 부피의 마지막 회전체의 부피라는 게 있어요. 회전체 부피라는 게 있는데 잘 봐. 회전체 부피는 쉬워요. 자 y는 fx라는 곡선이 있어요. 얘를 X축으로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고 싶거든? 근데 구간은 A부터 B까지예요. 그럼 얘를 회전시켜봐. 그럼 회전체라고 하는 거는 회전체의 단면은 전부 다 뭘까요? 그렇죠. 전부 다 원이죠? 그래서 이 원의 단면적을 써야 되는데 X일 때 요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fx죠. 그래서 요 회전체의 부피를 V라고 하면 A부터 B까지 요 단면적을 정적분한 게 우리가 부피라고 했잖아? 근데 그때 단면적이 뭐가 되는 거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fx인 파이 이거 제곱의 파이 요게 지금 단면적이 된 거죠. 이해했습니까? 근데 fx는 y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파이 ab의 y제곱 dx 알겠습니까? 요게 x축으로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이 구랑 구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들을 그었는데 그것들로 둘러싸인 입체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줘야 되냐면 자 여기가 지금 접점이죠. 접점이기 때문에 중심에서 의미 여기가 직각이에요. 알겠어? 그러니까 바로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지금 뭐라고 해줄까? 이렇게 얘기해 줄까? 자, 이거는 지금 뭐죠? 요걸 밑면으로 하는 얘는 지금 뭐예요? 원기둥, 저기 원뿔이죠? 자, 원뿔에서 여기 부분의 부피를 빼줘야지 내가 원하는 부피가 나올 거거든? 자, 그럼 얘는 지금 반지름이, 여기가 전체가 6이고요. 반지름이 3으로 주어졌어요. 맞습니까? 이해하죠?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인가요? 여기 길이는. 얘가 직각이야. 여기 x라고 하면, 여기 직각이니까 동그라미라고 하면 x고 동그라미잖아? 그럼 얘분의 얘는 코사인 동그라미잖아? 그럼 여기 길이, 그렇지. 2분의 1이니까 여기 길이가 2분의 3이지. 이해했어? 이해했니? 그래서 내가 지금 뭘 먼저 찾을 거냐면 이 원뿔의 부피를 찾을 건데 원뿔의 요 지금 반지름 길이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반지름은 9 빼기 4분의 9의 루트 씌운 거예요. 근데 그거 제곱에다가 파이 곱한 게 요 넓이가 되겠죠. 밑넓이. 그 다음 높이는 뭐가 돼? 6에서 2분의 3 빼주니까 2분의 9인가요? 맞습니까? 거기에 3분의 1 해버리면 원뿔의 부피가 나오죠. 내 말 이해하죠? 이해하니? 내 말 이해하니? 현수야, 내 말 이해하니? 자, 여기서 내가 뭘 빼줘야 하냐면 여기에 입체의 부피를 빼줘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요 입체의 부피는 이 원을 2분의 3부터 3까지 x축으로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거든? 네. 내 말 이해하니?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빼줄 거냐면 2분의 3부터 3까지 자, 원을 x축으로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인데 x축으로 회전시킬 때는 dx 써주고 여기 y 되는 게 파이 y 제곱이라고 했지. 근데 이 원의 반응식은 뭐냐면 얘 단면적을 본 거야 지금. 이런 원의 반응식이지 지금. 맞아? 여기서 y제곱 대신에 뭐 넣어주면 돼? 9-x제곱을 집어넣어주면 되잖아. 그럼 내가 이것만 계산해 볼게요. 2분의 3부터 3까지 파이에 9-x제곱을 정적분한 값. 오케이? 그럼 얘를 계산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전체에서 얘를 빼주면 내가 원하는 입체의 부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전체의 부피까지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공간좌표에서는 공간좌표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공간좌표는 x축, y축, z축만 어딘 줄 알면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수학하를 푸는 느낌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못할 겁니다. 수학하에서 푸는 느낌이랑 똑같아요. 졸려요? 요 공간 벡터의 성분과 내적도 해야 되는데 다는 못할 것 같고 5번, 4번까지만 하자. 4번까지만 해보고 나머지 내일 끝내자. 자, 봐봐. 근데 이제 내신 대비해야 돼요. 자, 공간 벡터인데 네? 인쇄 안 됐어요. 아, 인쇄 안 됐어요? 그냥 여기만 보시면 돼요. 네. 자, 봐봐. 우리가 예전에 벡터는 곧 성분이라고 했거든요. 벡터는 곧 성분이라고 했어서 요 OA 벡터라는 거를 얘랑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A1, A2, A3 이렇게 성분으로. 오케이? 근데 얘를 우리가 요 X축, Y축, Z축을 나타내주는 기본 단위 벡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X축을 나타내주는 기본 단위 벡터를 E1이라고 쓴다면 얘를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Y축을 나타내주는 기본 단위 벡터는 0, 1, 0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Z축을 나타내주는 기본 단위 벡터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OA 벡터를 어떻게 써도 되냐면 A1, E1 벡터, A2, E2 벡터, A3, E3 벡터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왜냐면 E1이 100이니까 A1, 00, 0, A2, 0, 00, A3 이렇게 되잖아요. 다 더하면 위에 거랑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벡터는 그 성분이다. 그 성분을 벡터로도 나타낼 수 있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두 개의 벡터가 주어졌어요. 잘 봐. A 벡터가 A1, A2, A3로 주어지고 B 벡터가 B1, B2, B3로 주어졌을 때 첫 번째는 요 A 벡터랑 B 벡터가 만약에 같다면
두 벡터가 같다라는 건 성분들이 서로 같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A1이랑 B1이 같다는 거고 A2랑 B2랑 같다는 거고 A3랑 B3랑 같다는 걸 말하겠죠. 이해하시나요? 자, 두 번째는 A 벡터의 크기를 구하래요. 그러면 성분들이 주어졌을 때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요? 성분이 주어졌을 때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죠? 원점에서부터 그 성분까지의 거리예요. 알겠어요?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어떻게 돼요? 루트에 A1의 제곱, A2의 제곱, A3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하십니까? 자, 세 번째는 실수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실수배하면 각각의 성분들의 실수배 하시면 돼요. MA2, MA3. 알겠습니까? 자, 네 번째는 더하기 빼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질문이죠. 더하기 빼기. 그럼 각각의 성분들끼리 더하고 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두 벡터가 어떤 공간 벡터의 성분으로 주어졌을 때 기본적인 연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하나요? 전혀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이건 이제 슬쩍 지워보고 어떤 중요한 개념이 있냐면 벡터는 사실 예전에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크기와 방향을 같이 가진 물리량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A 벡터라고 하는 것을 A1, A2, A3라고 지금 썼는데 얘를 우리가 이 벡터의 크기로 만약에 나눈다면 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A 벡터의 크기로 나누었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이 크기가 뭐가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죠, 크기가. 네. 크기가 뭐 3이라면 3으로 나누면 1이 되잖아. 네. 맞아? 그럼 얘를 A 벡터의 크기분의 A1, 얘를 A 벡터 크기분의 A2, A 벡터의 크기분의 A3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면 얘를 코사인 알파라고 쓸 거고 얘를 코사인 베타라고 쓸 거고 얘를 코사인 감마라고 쓸 거거든요. 사실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A 벡터가 요게 A 벡터라고 쓴 건데 요 A 벡터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알파인 거고요. Y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베타인 거고 Z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감마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크기로 나눠줬으니까 방향만 남았겠지. 그래서 방향을 나타내주는 코사인 값이라고 해가지고 얘를 방향 코사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이 공간에서는 증명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평면에서는 쉬워요. 평면에서는 뭐가 쉬운 거냐면 얘가 A1, A2로 주어졌어. 요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알파, Y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한다면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코사인 제곱 베타는 뭐가 될까요? 항상 1이죠. 항상. 왜냐면 베타가 90 빼기 알파니까. 이해하나요? 그래서 이게 공간으로 확장이 돼도 성립을 해요. 즉 얘네들을 우리가 방향 코사인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방향 코사인의 가장 큰 성질은 뭐냐면 요 코사인의 제곱의 합이 항상 1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어떤 임의의 벡터가 X축의 양의 방향, Y축의 양의 방향, Z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들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걔네들의 코사인 제곱의 합이 항상 1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하나요? 얘네들 우리가 방향 코사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는 되게 쉬워요. 또 문제 되게 쉬운데 이것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어떤 걸 해볼까요? 이런 거 해볼까요? 자, 쉬운 거 할게요. 자, A 벡터가 3이랑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고요. B라는 벡터가 x 플러스 1, 그 다음 8, 그 다음 2y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평행할 때 실수 xy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잘 봐. 얘들 평행하면 뭐라 그랬죠? 벡터에서 서로 평행하면 뭐예요? 평행하면 같아요? 평행하면? 네. 평행하면 뭐라 그랬죠? 그렇지. 평행하면 실수배죠. 평행하면 실수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습니까? 평행하면 실수배. 그럼 3이 뭐가 되는 거야? t의 x 플러스 1. 오케이? 마이너스 2가 뭐가 되는 거야? 8t. 여기서 t가 나오네? 마이너스 4분의 1. 오케이? 그 다음 2y는 뭐가 되는 거야? 아니죠. 마이너스 4네요. 마이너스 4는 뭐가 되는 거야?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의 y죠. 그래서 y 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8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x는 얼마? 마이너스 13.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x가 마이너스 13이고 y가 8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이해하시나요? 전혀 어렵지 않죠? 자, a라는 점의 좌표가 2, 2, 마이너스 1이고
요 B라는 점의 좌표가 2, 5, 3인데 요 A 벡터를 AB 벡터로 정의했거든요. 이랬을 때 요 A 벡터를 먼저 구하고 얘네들의 이제 방향 코사인 값들을 구해보래요. 얘네들을 구해봐라. 이게 지문이야. 이런 게 문제예요, 무슨? 자, AB 벡터를 먼저 구하래요. 근데 A라는 점이 주어져 있었다라는 것은 얘가 OA 벡터를 말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AB 벡터를 시점이 5인 벡터로 나타낼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시점이 5인 벡터를 어떻게 나타내요? 5B 마이너스 5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얘 빼면 되죠? 어떻게 돼요? 0, 3, 4 이렇게 되죠. 이해했습니까? 이해하나요? 그럼 AB 벡터가 0, 3, 4인데 얘네들의 방향 코사인 값을 구하래요. 아까 방향 코사인은 뭐라 그랬냐면 이 벡터의 크기로 나눠줬을 때 x와 z 값이라고 했죠. 그럼 크기가 얼마예요? 이 벡터의 크기가 얼마예요? 이 벡터의 크기가 5잖아요. 맞아? 이 벡터의 크기가 5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성분은 5분의 3, 5분의 4가 되는 거고 얘가 코사인 알파고 얘가 코사인 베타고 얘가 코사인 감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알파라는 게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AB 벡터랑 어떤 것이 이루는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가. 여기서 베타라고 하는 거는 AB 벡터랑 Y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가. 얘네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간단하죠? 쉽지 않니? 자, 원점이 0, 0, 0이고 자, A라는 점이 1, 1, 0이며 그 다음 B라는 점이 0, 마이너스 2, 3이고 C라는 점이 3, 1, 3인데 자, P가 A, B 위에 있는 점이고 그 다음 PC 벡터가 OB 벡터의 평행가 돼. OB 벡터와 평행. 그 다음에 이랬을 때 OP 벡터를 OA 벡터랑 OB 벡터로 나타내라가 질문이야. 이때 그리고 P의 좌표도 구해보래. 이것도 하려면 좀 앞에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해볼 거냐면 자 문제에서 첫 번째 OC 벡터를 OA 벡터랑 OB 벡터로 한번 나타내 보래요. 자 그러면 잘 봐봐. OC 벡터를 OA 벡터랑 OB 벡터로 나타내려면 얘가 지금 공간 좌표잖아요. 그럼 공간 좌표에서는 이미 두 벡터에 대한 연산으로 나머지 하나를 나타낼 수 있거든. 그럼 얘를 그냥 n배 하시면 돼요. 얘를 만족하는 mn을 찾으면 되거든. 여기 봐봐. 자 그러면 얘가 3, 1, 3이야. 그럼 얘 OA 벡터가 뭐야? 1, 1, 0이지. 네. 맞아? 얘는 여기 맞니? 1, 1, 0. 그 다음 OB 벡터는 뭐야? 0, 마이너스 2, 3이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m의 값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죠? 3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 3 빼기 2n이 1이니까 n은 얼마라는 거를? 1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여기 딱 마주 집어넣어보니까 얘도 딱 성립하죠? 그래서 우리가 OC 벡터를 먼저 뭐라고 썼냐면 3배 OA 벡터 플러스 OB 벡터로 먼저 나타냈어요. 그 다음에 P가 AB 위에 있다며. 그럼 P가 AB 위에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AB라는 어떤 성분이 있는데 요 위에 P가 있대. 잘 봐. 그럼 P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이런 거 어떻게 썼냐면 AP 벡터가 AB 벡터랑 평행하죠. 맞아? 그럼 AP 벡터가 AB 벡터에 평행하니까 평행하면 뭐라고? 실수배라고 쓸 수 있지. 그럼 얘를 시점이 5인 벡터로 나타내 볼게요. 그럼 OP 빼기 OA가 T에 OB 빼기 OA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내가 나타내고 싶었던 OP 벡터라고 하는 것은 얘를 넘기니까 어떻게 돼요? 1 빼기 T의 OA 벡터 플러스 T의 OB 벡터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라고 하는 점을 A랑 B로 먼저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PC 벡터랑 OB 벡터는 또 평행하대요. 그럼 PC 벡터는 OB 벡터가 평행하다는 사실로부터 이 PC 벡터가 OB 벡터의 실수배로 또 쓸 수 있죠. 네. 맞아요? 그럼 얘는 OC 빼기 OP인데 요게 지금 T의 OB 벡터로 쓸 수 있으니까 요 OP 벡터라고 하는 것은 OC 벡터에서 T OB 벡터를 빼주면 돼요. 그럼 OC 벡터는 요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 OB 벡터의 실수배 T를 빼주면 되죠.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 T를 빼주니까 3의 OA 벡터. 맞아? 그 다음 플러스 1 빼기 T의 OB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 같은 T랑 좀 하기 싫으니까 T2라고 한번 해볼게요. T1이라 쓰고. 네. 이해했어? 그러면 얘네를 만족하는 값들을 찾을 수 있다고. 잘 봐. 얘가 지금 뭐랑 같아야 되냐면
1 빼기 t1의 OA 벡터랑 그 다음에 t1의 OB 벡터랑 같아야 되지. 이해했어? 그러면은 얘가 얘랑 대학 같아야 되니까 t1이 얼마야?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니까 t2는 얼마야? 3 이렇게 나온다고. 됐어? 그래서 내가 뭘 찾아냈냐면 이 OP 벡터가 3배 OA 벡터 마이너스 2배 OB 벡터라는 걸 역시 찾아낸 거죠. 이해했습니까? 근데 이 OP를 그러면 OA랑 OB로 나타냈거든? 그럼 그때 P의 좌표를 구하려면 여기다 성분만 집어넣으면 돼. 따라서 이 OP 벡터라고 하는 것이 3배의 OA라고 하는 점은 110, 그다음 마이너스 2배에 0, 마이너스 2, 3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요거 정리해 보시면 뭐가 되죠? 3, 그 다음 3 플러스 4니까 7,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P의 좌표가 3, 7,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어렵습니까? 사실 요 내적이 갖는 의미가 제일 중요한데 뭐 나머지 얼마 안 남은 건 내일 하고요. 자, 어떻게 할까? 자, 이계도함수를 갖는다라는 말은 도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일까? 네? 실수 전체에서 이계도함수를 갖는다라는 말은 도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일까? 아니요. 도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일까? 다시 문제를 잘 봐봐. 얘가 실수 전체에서 이계도함수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이계도함수를 갖는다라는 말은 H'X라는 그 도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일까? 네. 똑같은 말이지. 당연히 똑같은 말 아니야? 그래야지만 이계도함수가 존재할 거 아니야. 실수 전체에서. 네. 그러니까 H'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네. 거기까지 이해하니? 네. 서영아 이해해? 야 이건 알아야지 이제는. 이거 여러분 시험 보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맞죠. 반반 아니지. 자, 아니 수트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지. 그런가요? 숫자로. 이게 나서. 아니 이게 그 반대로 얘기하면 되잖아. 도함수가 실수. 도함수 이렇게 하기. 자 근데 잘 봐봐. 그럼 내가 결국은 뭘 할 거냐면 일단은 hx라는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네. 거기까지 이해하나요? 네. 그 다음에 도함수인 h'x도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얘네들을 이용해서 뭘 찾을 거냐면 f'x를 찾을 거예요. 지금 fx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최고차 한계수가 1인 4차 함수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수능 30번 문제였어요. 이거 수능 30번 문제예요. 엊그저께 고3 애들도 이거 풀어줬어요. 알겠어? 이제 다시는 안 풀어준다. 자 그러면 자 h'x 한번 구해볼게요. 얘 미분하면 뭐예요? f'의 gx에 g'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얘가 어느 점에서의 연속성을 먼저 조사해보고 싶어요? 그렇지 0인 점에서 조사해보고 싶지 않니? 네. 0의 관계로 얘네들이 나뉘어져 있잖아. 그럼 얘가 x가 잘 봐. 0보다 큰 값에서 왔을 때 요 g'x를 구해야 되는데 사실 g'x는 이게 좀 이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0보다 큰 쪽에서 오면 얘는 1로 오죠. 맞아요? 네. 0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 얘는 마이너스 1로 오거든요. 요 함수값이. 네. 그럼 얘를 미분해 볼게. 0보다 이상이면 0보다 조금 커. 그럼 얘는 0보다 조금 크지.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나오겠지. 맞아? 그럼 걔를 미분하면 자 여기를 좀 지워보고 내가 이렇게 써볼게.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이 값을 별이라고 해볼게. 요 별이 0보다 이상이면 얘가 2 sin 2x 플러스 1이라서 이거에 대한 도함수는 4 코사인 2x가 돼요. 오케이? 얘는 지금 g'x를 쓸 거예요. 그 다음 얘는 별이 0보다 작다면 제가 마이너스를 달고 오니까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네. 그럼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4 코사인 2x예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 얘는 뭐라고 해볼까? 쌍별이라고 해볼까? 이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값. 물론 x가 뭐 2분의 파이겠지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겠지만 아니네요.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네요. 네. 맞습니까? 하지만 그냥 내가 이렇게 해볼게. 얘가 0보다 이상이면 얘는 그대로 sin x 빼기 1이 와서 얘를 미분하면 코사인이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얘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코사인 x예요. 그럼 이게 이제 g'x를 쓴 건데 0보다 큰 쪽에서 오면 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디에 해당이 돼요? 1번에 해당이 되죠. 네. 그럼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 버리면 4잖아요. 근데 0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왔어요. 자, 이거 먼저 써보면 f'의 g의 0 플러스
그 다음에 G 프라임 0 플러스인데 얘가 지금 4라 그랬어. 얘가 지금 4라 그랬어. 오케이? 그 다음 0 플러스에 대한 G는 요거에 해당되지. 얘는 1이지. 네. 맞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서영아 여기 봐줄래? 이렇게 되지. 됐어? 그럼 얘는 뭐가 돼? G 프라임 0 마이너스는 G 프라임 0 마이너스는 뭐야? 0보다 작은 값 집어넣어 버리면 근데 0보다 작은 값 집어넣어봐. 그럼 여기 부분에 해당이 되잖아. 네. 그럼 0보다 작은 값 집어넣어 버리면 요 값은 음수지. 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지. 맞아? 이해했어? 네. 그럼 여기에다 0을 집어넣어 버리면 얼마야? 얼마야? 1이지. 됐어? 그러니까 얘네가 어때 서로? 다르니?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 G0 마이너스는 얼마야?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0 마이너스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지. 그럼 얘는 1이지. 네. 됐어? 얘네들은 앞에 건 같은데 요 뒤에 게 다르잖아. 그럼 그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게 뭘까? 어? 그래서 F 프라임 1이 0이라는 거 알 수 있다고. 아, 훌륭해. 그럼 다 한 거야. 그럼 50%한 거야. 자,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면 이계도 함수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이계도 함수도 한번 구해볼게. F2 프라임의 GX에 요 G 프라임 X의 전체 제곱이죠.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 플러스 F 프라임의 GX에 얘가 G2 프라임 X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앞에서 지금 X가 0보다 큰 쪽에서 올 때는 얘가 지금 뭐가 된다고 그랬죠 방금? 얘가 방금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0이라며요 방금. 맞아요? 그럼 얘도 0보다 작은 쪽에서 왔을 때도 얘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의미가 없다고. 그럼 여기만 앞에 부분만 살펴보면 되지. 앞에 부분만 살펴보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16으로 가고 여기 밑에는 1로 가지. 그럼 요 앞에서는 뭐가 돼야 돼 혹시? 0이 돼야 되지.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2 프라임 1이 0이 되어야 한다고. 내 말 이해했어? 내 말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뭐 해야 되냐면 0에서의 도함수가 존재한다는 것과 이계도함수가 존재한다는 거 가지고 두 가지 정보를 찾아냈는데 하나의 정보를 더 찾아야지만 F'X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럼 F'X는 또 어떤 정보를 이용할 거냐면 이번에는 이게 지금 이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별을 기준으로 한번 따져볼게. 그럼 X가 별보다 큰 쪽에서 왔어. 자, 그러니까 별이 0보다 큰 쪽에서 와버리면 자, 여기서 볼게 요거 잘 봐. 그러면 요 GX는 뭐가 되는 거야? 무조건 0이지. 근데 이 값은 어떻게 돼? 이 값은 여기서 또 위랑 아래가 서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아래가 서로 어떻게 된다고? 달라진다고. 그럼 얘네들이 이 별에서도 연속이 돼야 되잖아. 도함수가 별에서도 연속이 돼야 되니까 그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별이라는 건 이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x라는 점이었어. 근데 이 값이 0이라는 거는 gx가 0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f' 뭐가 주어진 거야? 0이 0이라고. 알겠어? 이해하니? 네. 그럼 이 세 가지 사실로부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f'x를 찾을 수 있어. 그럼 얘기해봐. 요 세 개의 정보로부터 f'x가 얼마인지를 어떻게 알아? F'1이랑 F2'1이 0이니까 F'X는 반드시 어떤 걸 인수로 가자?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최고차항 계수는? fx가 아까 최고차항 계수가 4였잖아. 최고차항 계수 1이었잖아 아까. 그러니까 뭐야 돼? 4. 그 다음에 x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다 2 집어넣어 버리면 되지? 그래서 답은 8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하나요?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겠어? 이거 어려워. 또 질문 없어? 8단원? 자, 9단원은 숙제를 4단원 내줬는데 1도 안 한 거야? 기하가 질문이 없으면 미적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9단원 질문 뭐 하나도 안 했어? 민선아? 기하 89, 미적 89 중에 하나도 안 했어? 어떡해? 질문 없어?